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의 임유영입니다. 지난해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5년 만에 70% 이상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제한적인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낙천적인 성격이 있었는데요. 특히 100세 인구 중에서 77%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요. 79%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행복감이 떨어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식습관 등 다양하게 지키기는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만성질환 등 행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에 조금 더 행복하게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4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매와 향의 은은한 감성과 자기 경영의 축복을 전하는 배영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 경영으로 50 플러스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 오늘 강의는 저의 삶에 녹아져 있는 생생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52살에 대기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0년간. 별 아쉬움 없이 지내다가 제가 52세에 위기를 맞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는데 50세 넘은 사무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제 몇 개 팀으로 나눠서 한 부서에 모아놓고 이제 안 하던 영업을 시키고 또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압박이 가해지는데 거기에 한 팀장을 맡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말로만 들어오던 그런 시간이 나에게 닥치리라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었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일단 저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이제 제 아내나 이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보니까 이 가족들도 상당히 이제 우울 증세를 보이는 심한 타격이 일어납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걱정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위기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가 제가 그때 이제 성인병도 있었습니다. 이제 심혈관 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질환, 그다음 만성 피로,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등 성인병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18kg 정도 더 나갔었어요. 이렇게 하루 갔다 오는 게 너무 직장 다니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공헌하는 게 없어요, 이 사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한강에 나가게 됩니다. 한강에 그 추운 겨울날 한 2-3시간 서 있는데요. 몸은 얼어붙지만 마음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5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자없이 좌절되고 그 추운 겨울에 서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는 없다. 용기가 또 한편으로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용기를 갖고 내 인생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이제 마음을 하고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3가지를 크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경영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야겠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3가지인데, 첫째는 생활 습관을 한번 변해보자. 생활 습관에는 제가 저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이걸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식생활, 건강에는 결국 제가 보험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음식으로 한번 나의 몸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식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이걸 기록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깊게 다뤄보자. 그리고 3번째는 자기 경영으로 뭔가 50대 이후에는 전문가로서 내가 해봤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럼 제가 원했던 어린 날의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 한번 전문 강사가 돼보자. 그래서 자기경영과 독서, 이 코칭과 전문가가 한번 돼보자. 그리고 이 독서를 통해서 삶을 한번 거듭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인생 목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나의 참 모습은 어떤 건가? 그동안 조직이나 이 어떤 아버지로서, 아들로, 장남으로서 했던 그런 위치 말고 내 본연의 자아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성찰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의 갈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전에는 그냥 늘상 듣던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들렸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그리고 동양의 철학자의 아버지 공자의 사성경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거기에 이제 수신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근원이 거기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너 제 자신인 그 안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이제 첫 번째로 바꾸자 했던 아침형 인간. 이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나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은 거예요. 뭐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봤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잘 적에 이제 목표를 잡았어요. 내일 새벽에는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를 읽겠다. 그리고 아침에 세면 먼저 하자. 세면은 제가 20분 걸리거든요. 머리 감고 이제 면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깨어나겠지. 그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작했던 데가 삼복도예요. 지금과 같은 무더위죠, 사실은. 이 무더위 속에서 새벽나라 사는 거인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저자와 똑같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삼복도 있게 제가 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나라, 그 영적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산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은 미래라는 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필히 꽂힘이 되면서 하루의 새벽은 결국 하루의 새벽이 하루라는 것, 그리고 한 달의 새벽이 1년이라는 것, 그리고 1년의 새벽이 10년의 10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가만히 그 관찰을 해보니까 아침에 쓰는 그 새벽의 3시간이 낮에 3배에 해당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회사의 업무 일도 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인터넷 서핑 한번 하고 이렇게 오전 다 가버렸는데 오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 좀 해봤더니 오후 일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24시간이 70시간도 될 수 있구나.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이렇게 사실 나이 들어서 바꾸지 않죠. 사람은 좀 보수적이니까.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노력하다가 제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 한국형 플래너를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그 지식을 또 정보를 듣고 나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 4차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1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어서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1차원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게 우주라는 게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간, 그 중에서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인생의 온전한 걸 잡을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미국의 어느 경영자가 자기는 시간을 다 아주 지혜롭게 다 아주 만끽하면서 쓴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쓰는 시간의 33%밖에 안 쓴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간들은 낭비되고 또 가치 없게 쓰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이 나쁘니까 식생활로 잡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밥 한 그릇 이만큼 사실은 먹었습니다. 그럼 아침 아내가 새벽 4시는 다시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해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고구마 감자를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잡니다. 그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세면하기 전에 불을 올려놓고 세면하고 나오면 알맞게 익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구마나 감자가 제 주식이 돼버리고 계절 과일 이것만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자연의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완전히 체형이 바뀌는 거,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계기가 됐죠.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이제 이게 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습관을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한번 기록을 해보자.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걸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습관화시킬 적에 자기 것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뭘 바꿔보고 습관을 바꿔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습관을 정착시켜서 무의식화될 적에 그 무의식이 저를 인도해주고 제 운명을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이때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식을 한번 만들었어요. 건강 양식을. 그리고 한번 깨알같이 한번 적어본 겁니다. 제가. 이게 보이시는 게 제 이제 양식인데요. 이 기록을 통해 제가 활력 있는 2배의 삶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건강 기록 상태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수면. 수면이 중요하잖아요. 수면을 어떻게 제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록을 해봐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객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이거 쓰면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면은 어떤지, 혈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정신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이 건강에 관리 중요한데 물은 어떤 물을 얼마만큼 마시는지 이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한국 사람들이 위장장애가 많은 게 이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몸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데 그 식당 가도 의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제가 보기엔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복 시에 물을 마실 적에 물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생체로 이제 느낀 거죠. 제가 이게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책에서, 건강책에서 터득한 지혜를 마르타가 돼서 한번 실험해 봤는데 놀라운 경험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음식은 어떤 걸 먹는지, 기초를 썼습니다. 적어봐야 뭘 아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쓰고, 양치질 같은 거, 음식의 양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의 그 변을 보고서 그 건강 상태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변은 어떻게 되는지. 변을 또 이렇게 보려니까 안 하던 습관을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건강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 보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의 상태가 어떤지, 냄새는 나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참 깊게 판다는 것이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상은 어땠는지, 운동은 또 얼마나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죠. 데이터고,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에서 이제 그 정보들을 제가 이제 어떤 게 정보인지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적어보고, 그 다음에 K, 날리지, 지식. 여기서 나는 어떤 지식을, 패턴의 유형이 보이니까 어떤 지식을 알았는지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W, 위즈덤, 지혜. 지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통해서 나는 지혜가 어떤 걸 얻었고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다음 내일 날에 이거 먹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했을 적에는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서 계속 체크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로부터 코치, 마스터까지 이제 제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고통이 없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없는 새벽 시간을 내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여기 올인 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면 양지동에 독서 모임에 새벽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쳤던 거예요. 남들 직장 하나 다니기도 힘든데 저는 두 가지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가 그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에 직장 다니는 것보다 힘들었던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이 자기경영이라는 도의 경지를 배우는데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경영과 함께 이제 독서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독서, 생독서. 그동안은 제가 죽은 독서를 했던 거예요. 책도 몇 권 안 봤지만 1년에 한 서너 권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독서하면 의련히 이제 그런 독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제 씨앗 독서, 지금 뭐 고전에 대한 여러 좋은 책이 많죠. 그러나 제가 그 수준에 그에 맞는 씨앗 독서라고 얘기하는 새벽 나란히 사는 거인, 니 등으로 리드하라, 목표와 그 성취 기술.
이 책은요, 저희가 아주 감동이었고 정독을 하면서 새벽 나라에서는 영적 거인, 새벽의 거인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리딩으로 리더라에서는 내 가문을 다시 쓰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고 마음에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였고요. 또 그럼 구체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실현할까? 이 목표와 그 성취 기술에서 제가 그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정독했던 이 몇 권의 책이 저에게는 그 초창기 자기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방향을 잡아주고 그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전, 삶의 목표, 그 다음에 희망, 삶의 희망이라는 꿈, 그리고 자기가 인생 난관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지표가 되는 그 방향, 그것에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이건 글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그 단계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글로. 그래야만 가는 길이 우리가 잘못 길로 시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할 도움을 받고 또 배워서 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사명은 간절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경영으로 육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제 이제 미션으로, 사명으로 자리 잡은 거고요. 그에 따른 비전은 나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 경영과 건강의 비전이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코치들과 함께 매년 1000명 이상을 섬길 것이다. 이게 저의 비전이 된 거죠. 그리고 가치관으로는 참생명이라는 가치관이 이제 저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인증을 받고 나서 이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2013년에 첫 꿈에 뭐라고 적었냐면 2014년부터 1000명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 꿈인데 과연 제가 적으면서도 이거 될까? 이건 또 과다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전국 독서나비 강원도에서 열렸었는데요. 2014년도에 750명이 이때 참가를 한 거예요. 독서만 갖고 2박 3일 동안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단무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제 사례를 이제 강연하게 됩니다. 1000명이 5월 달에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꿈이 저에게 단무지 행사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서게 됩니다. 이때 제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세레모니에서 이제 자기 경영으로 거듭 태어나갖고 이제 그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울림이었습니다. 인생 일대의 아주 멋진 날이었죠. 이날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꿈이 그 자리에서 5월 달에 이루어지고 말아버린 거죠. 적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체감을 했던 거죠. 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는 자기 경영의 이제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첫째는 새벽 나라의 거인을 만나게 됐고 새벽형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바뀌어버린 거죠. 시간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식생활 변화를 통해서 섭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18kg가 빠지면서 전에 나른했던 몸이 이제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고 또 시간을 기록하면서 터득한 이 건강 지혜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기 경영으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경영과 독서를 코칭하고 또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된 거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인생의 자체의 맛을 새롭게 본 거죠. 그 진리에 환히 넘치는 그런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면서 인생이 새롭게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경영의 지향점으로 저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을 수행하여 진리 안에 자리를 누리며 재능과 전문성으로 참된 역량을 발휘해서 훌륭한 성과들 열매를 맺는다. 또 가정에는요 참 사랑과 참 생명의 가치로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과 참된 리더십으로 공동체에 공헌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향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저는 참 이 자기경영이라는 걸 배워서 50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 얻었던 거죠. 40세에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몇십 년간 정착되어 온 이런 습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DIKW라고 하는 그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그게 건강이 됐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됐든 또 삶의 어떤 직업이 됐든 한번 아니면 책을 쓰든 연구를 하든 그 기법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매일. 적어서 그 데이터를 놓고 그 I, 인포메이션, 거기서 정보를 한번 도출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K, 지식을 갖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지식을 한번 이제 도출해보고 나머지 이제 W, 지혜를 도출하게 되면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아주 깊게 도의 경지에 이르고 그것이 자기가 올려온 그 분야의 자기만의 올려온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미션, 비전, 가치관, 그 꿈들 저는 50가지 꿈을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남겨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50가지 꿈을 적고 그거를 PPT로 이미지화 시켜서 출력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효과를 통해서 막 꿈이 50대에도 막 꿈이 넘쳐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글로 적고 이미지화 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한을 붙였을 적에 그 꿈 리스트에다 기한을 붙이면 그게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이제 원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 두 가지 그 네 가지의 미션, 비전, 가치관, 꿈 리스트는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DIKW라고 하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적용을 해서 인생을 변화롭게 변화시켜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청춘이라는 사후의 울만의 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대에게는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수신기가 마음속에 있다.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 그리고 심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한 그대는 젊은 것이다.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육신의 백설에 덮여 비탈의 얼음덩어리로 늘려져 있다면 20세를 할지라도 그대는 늙은 것이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파도에 올라 있는 한 80세라도 할지라도 그대는 청춘으로 끝날 것이다. 감동이 있죠? 저는 이 시가 늘 감동에 와닿습니다. 우리 20세 노인을 보고 또 7, 80대 젊은이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몇 가지라도 지혜로 가져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삶 자체가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격이 높은 품격으로 또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 저의 강의를 듣고 또 많이 변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4분 정도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 경영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100세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